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지금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를 미룰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저희가 어제 뉴플리 시간을 통해서 사전 설명을 드렸는데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했던 주요 쟁점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국회 본회의 통과한 법안들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이 표결이 시작되자마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 또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만 남아서 투표를 했는데요. 이 50억 특검법 관련해서는 전원이,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찬성표를 던져서 일명 이 쌍특검법은 모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특검법뿐 아니라 이 간호법 제정안 또 의료법 개정안도 모두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듣고 오시죠.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특검법을 처리해서 의혹을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 국민의힘이 시작한 말이고 저도 공감하는 말입니다. 온 국민이 공감하는 말이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해서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됐고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개 합쳐서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오직 숫자의 힘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국회 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유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습니다. 정상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습니다. 자, 최단비 변호사.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에서는 의석수에서 밀리니까요. 본회의장 퇴장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는 의석수로서는 없는 방안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제 여론전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이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고요. 네. 지금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여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예를 들면 쌍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제2요건을 요청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승재현 의원,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당론과 다르게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게 가장 저는 확실한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국회의원은 무기속 위임입니다. 즉 당이라는 하나의 어떤 의사에 기속받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그 법이 정말로 중요한 법이라면 저는 분명히 소신 밝힐 수 있는 국회의원들 많아야 한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의제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법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 그 최연숙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간호법은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자 숙련된 간호사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아마 간호사법에 찬성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안다. 당에서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조금 전에 최단비 변호사가 설명해 준 대로 이 간호사법 통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간호사법 통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난해 1월 이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에 간호사 협회와 직접 만남을 가졌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 간호법 관련된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당시 영상 준비했거든요. 보고 오시죠. 간호사들 의료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눈으로 다 봤고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그리고 그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가려가지고 저는 할 겁니다. 예. 이번에 간호법 안 되면 저희 국회의사당 앞에서 눕겠습니다. 아니, 저를 믿어주세요. 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이 정식 대선 공약은 아니었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대선 공약집이나 인수위 국정과제에 관련 내용이 아예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한 것일 뿐, 이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약상에 포함시킨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안에 봐서도 이 간호법에 대한 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미 전 최고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봤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 간호사들을 찾아서 어쨌든 이 법 통과시킬 때하고 구두로라도 약속을 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글쎄요,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우리가 앞서 본 영상에서처럼 간호사들의 수건을 좀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바가 있었고 네. 당시 선대본부의 정책본부장이었던 원희룡 지금 현 장관이시죠. 네. 그분께서도 정책간담회를 간호협회랑 가지면서요.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간호법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하. 그리고 대통령 그 대선 후보가 직접 약속을 했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의 의지를 대신해서 표명을 했던 것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에 약속했던 윤 대통령의 약속은 무엇이며 지금 이제 와서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당시와 지금 무엇이 그렇게 다르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겠군요. 최단비 변호사, 이와 더불어서 어제 쌍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관측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쌍특검이 이제 500억 클럽과 관련된 것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특검으로 가게 되면은 수사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장동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검이 가져가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의 방탄법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있는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은 지난 문정부 때 2년이나 다 수사를 했는데 또 하자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법의 리스크를 민주당이 돌리려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있으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문제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위원회에서 최대 180일 그리고 본회의 심의가 이제 60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연말쯤에는 이게 본회의 상정이 되는데 맞아요. 그럼 총선이 4월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느냐 또 아하. 여당과 야당의 협의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있으면서 총선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박성민 전 최고위원, 이 외에도요 지금 강대강 대치가 예고돼 있는 법안들이 꽤 있어요. 방송법도 그렇고요, 뭐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그런데 글쎄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아마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처리를 그렇죠. 약속했으니까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논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듯한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간호법도요, 필요성이 상당히 오랜 시간 제기되어 온 법안이에요. 간호사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해준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대두되는 법안이었고요. 노란봉투법도 최근에 이제 파업 사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과도하게 사측에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너무 과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힘없고 약자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필요성이 또다시 한번 제기가 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법안마다 이 법안이 발의된 목적이 있고 재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임에도 결국에는 진영 논리, 여냐 야냐에 따라서 생산적인 논의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서로를 악마화하는 데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서로를 악마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포인트 같은데, 자, 이달 초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죠. 그리고 오늘
민주당의 또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 좀 해볼 텐데 어쨌든 새로 선출된 이 신입 원내대표들끼리 어떻게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릴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